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산 수학, 이산 신호, 이산 수학 파트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가장 기본이 이산 수학은 수열 또 수열의 급수 표현이 이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런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그 입력 신호를 줬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면 기본 신호들을 이제 이렇게 다루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 함수에서도 단위 계단 함수라든지 단위 경사 함수라든지 또 임펄스 함수라든지 지수 함수라든지 삼각 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었듯이 요 이산 신호에서도 그런 지수함수, 또 독소지수함수, 또 삼각함수, 계단함수, 또 임펄스 함수들에 대한 그 이산 신호를 이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다르지 않아요. 단지 이제 조금 시간함수가 아니라 이산 신호의 표기법만 좀 다를 뿐이지 동일하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전자공학에서는 그런 디지털 신호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아무리 복잡한 디지털 신호들도 이런 기본 함수들이 복합이 돼서 그런 신호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본 신호들에 대해서 이산 신호 표현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래서 책에 나와 있듯이 기본 신호로는 우리가 지수 신호, 복소 지수, 삼각 신호, 삼각함수의 이산 신호, 또 단위 계단 신호, 단위 임펄스 신호,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책에서는 이런 정도만 소개를 할 테니까 그 용어만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주고요. 먼저 16.2.1에 오늘 수업 내용은 이런 기본 이산 신호하고 그 다음에 차분 방정식, 그 다음에 Z 변환의 앞부분 살짝 하는 것까지 수업을 나갈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먼저 복소 지수 신호, 그러니까 이산 신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 신호는 복소 지수 신호는 이렇게 표현을 xn이라고 하면 c의 알파 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지수함수 표현이니까 이게 지수함수 표현이 아니 이산 신호 표현법이니까 요거를 이산 신호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복소 지수 신호는 c하고 또 알파가 전부 표현이 되는 경우에 대해 이산 신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의 j 오메가 제로는 이산 복소 지수 신호라고 하게 되는데 시간 함수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복소 연속 복소 지수 신호에 대해서 시간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요거에 대한 그래프는, 요 신호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축이 있고 허수축이 있고. 실수축이 있고 허수축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는 시간 함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간 함수는 요
반경이 1인 함수를 시간축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이산신호는 알파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는 한 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한 점을.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산신호고 얘는 연속 신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 차이점을 알겠죠. 아무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고 요 이산신호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x에는 exponential j의 오메가 제로 n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복소평면에서 한 점을 원주상의 한 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 신호는 연속 신호를 샘플링해서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바뀌는 시간 함수를 어떤 한 점을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산 신호화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가 이렇게 이산 신호를 이렇게 만들려면 시간 t를 적당한 샘플링 주기 ts로 이렇게 잘게 자르면 우리가 이산 신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오메가 제로 t 연속 신호를 이렇게 이산 신호화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오메가 제로의 ts를 오메가 제로의 꺾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오메가 제로 꺾기는 오메가 제로 ts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 오메가 제로는 뭐예요? 2파이 f잖아요. 그렇죠? f는 t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2파이의 t분의 ts.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이산 신호들의 주파수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연속 신호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16.2.2에는 이산 복소 지수 함수의 주기성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첫 번째 표현법이 이렇게 플러스 n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n번마다 반복이 되는 주기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소 지수 함수에서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회전하는데 회전하는 그 n번마다 같은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곱하기 요거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같은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같은 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성에서 요거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제로의 n은 n번째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2m 파이로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이걸 정리하면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는 n분의 n으로 이렇게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산 신호의 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파이의 배수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복수함수의 지수함수 표현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파수가 2파이 한 바퀴 안에서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제로의 2파이 n은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항상 뭐예요? 같은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요 사이나 그거를 2파이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로 이렇게 또 변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같은 의미인 거죠. 아무튼 이런 형태로
그 복소 지수함수의 주기성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오메가 제로는 2파이 F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F 요거는 제로부터 1 사이 범위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로, 얘는 F는 이렇게 정의하면 F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의하면 F는 이렇게 제로부터 1 사이. 그렇죠. 뭐 그런 표현법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산 삼각함수. 우리가 삼각함수는 시간함수잖아요. 시간함수를 이제 그 오메가 제로 t는 시간함수인데, 그거를 이산신호로 바꾸면 오메가 제로 n으로 하게 되면은 이산신호파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산신호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걔는 오메가 제로 n은 우리가 이제 시간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사인의 오메가 제로 t는 이런 함수인데, 얘가 시간 함수를 이산신호로 바꾸게 되면 x의 n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사인의 오메가 제로 n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요 사인 커브에 대해서 요 신호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 신호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n은 제로부터 1, 2 이렇게 진행되는 요 디지털 값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 표현법이 얘는 요 사인의 오메가 n은 사인의 오메가 제로 n은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요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속 신호는 메모리 값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속적으로 표현을 하려니까 이제 그거를 메모리를 좀 줄이고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디지털로 신호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모리량을 이렇게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그 이산 신호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삼각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오일러 공식에 의해 그대로 오일러 공식이 적용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이산 신호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다음은 이산 기본 함수 중에 이산 단위 계단 함수가 있어요. 이제 그 개념은 우리가 시간 함수에서 단위 계단 함수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시간 함수에서 단위 계단 함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제로부터 t까지 ut다. 그렇죠? 단위 계단 함수 ut는 크기가 1이고 시간에 따라서 이런 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산 단위 계단 함수는 이 값이 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제로가 여기서 t가 아니라 이건 t가 아니라 이거는 n이 되겠죠. 그러니까 n이 0, 1, 2 이렇게 변하게 되면 제로일 때 여기가 그렇죠? 1일 때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일 때 뭐 여기가 이렇게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n이 0보다 클 때는 전부 1이죠.
n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는 전부 제로가 되는 게 단위계단 함수의 특징인데, 이산 단위계단 함수는 그 한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산 신호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으면 표현법은 뭐 이렇게 un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다음은 이산 단위 임펄스 함수. 이산 단위 임펄스 함수는 시간 함수에서 어떻게 t가 제로일 때만 크기가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극한을 취해주면 제로에서 무한대 값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단위 계단함, 저기 단위 임펄스 함수는. 그렇죠? 여기 오타가 났다. 이게 단위 이산 단위 계단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산 단위 임펄스 함수죠. 임펄스 함수는 요거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요거는 n이 제로에서만 1인 함수.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걸 함수로 표현하면 델타 n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n이 제로가 아닐 땐 다 0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함수하고 동일해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뭐 여기에서 그 시간 함수에서 델타 함수를 0에서 0까지 극한을 취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된다. 그런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 이산함수에서도 이 개념이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n이 제로일 때 1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의 뭐 기본 함수들을 임펄스 함수, 계단 함수, 삼각 함수, 또 지수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게 그 표현하는 게 그 시간 함수하고 뭐 다르지 않는 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여튼 그 표현법을 좀 이렇게 표시법을 좀 익혀 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차분 방정식, 이제 그런 이산 신호로 방정식이 이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방정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산 신호로 돼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차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차분 방정식은 이산 변수를 갖게 되는데, 변수가 이산 신호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차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미분 방정식은 변수가 다 시간 함수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럼 미분 방정식은 옛날에 좀 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대수적으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했듯이, 차분 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제 Z 변환을 해요. 그 점이 이제 차이점이 나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물론 이제 지금 왜 우리가 차분 방정식을 배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은 그런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미리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우리가 S 평면으로 변환을 하는 거고, Z 변화는 G 평면으로 변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S 평면은 우리가 S는 뭐예요? 실수부가 알파고 허수부가 J의 오메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S 평면은 X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 평면으로 변환하는 거면은 그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평면으로 변환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걔는 오메가가 주파수 함수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근데 Z 변화는 X 플러스 마이너스 Z가 Y이기 때문에
실수부 허수축, 똑같은 실수부 허수축이지만 y가 주파수 함수가 아니라 그냥 y 값으로 변환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한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미분방정식은 시간함수의 시간 변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에 뭐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G변화는 이산 변수를 갖는 함수인데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디지털 신호 처리는 왜 하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연속 신호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방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돈이니까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차분 방정식이나 Z 변화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 신호 처리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영상 신호 처리를 한다거나 음성 신호 처리를 한다거나 또는 무슨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신호 처리할 때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하게 되면 데이터를 굉장히 축소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처리하는 방법을 좀 푸는 방법을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으니까 뭐 방정식의 여러 가지 예들을 좀 이제 표현법을 차분 방정식에 이제 정의하는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분 방정식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도 미분 방정식의 차수라든지 미분 방정식의 제차형, 비제차형이라든지 선형, 비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차분 방정식에서도 이제 그 차분 방정식을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제차인지 비제차인지 또 차수는 몇 차인지 요거를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차분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2, 3 변수를 이용해서 차분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 방정식은 말 그대로 2, 3 변수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럼 2, 3 변수를 갖는 종속 변수가 있겠죠. 뭐 i 함수다 그러면 i를 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i의 n이다 그러면은 n은 변수고 그렇죠. 2, 3 변수고 i는 2, 3 변수를 갖는 종속 변수 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n은 양의 정수 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i의 n이 정의가 되면 i의 n 플러스 1은 n이 1씩 증가할 때 수열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n이 1씩 증가할 때 in이 1씩 증가할 때 n이 10n 플러스 1씩 증가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요 차분 방정식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in이 있다. in이 있는데 요게 in이 1씩 증가해요. 그러면은 1씩 증가할 때 늘어나는 증분되는 값이 요만큼씩 증분이 되더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거를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요 식이에요.
그래서 i는 종속 변수, n은 독립 변수.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그러면 과연 수가 얼만큼씩 늘어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i의 여기에 n은 0, n은 1, n은 2 대입을 하게 되면 n은 0일 때는 1, n이 1일 때는 11, n이 2일 때는 34. 이런 식으로 1, 12, 33 형태의 수열로 증분이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한 뭐 해를 이따가 구해 보겠지만 아무튼 방정식 표현법을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차분 방정식이 n씩 n이 증가하게 되면 증분하게 되면 열이 이제 숫자에 열이 발생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분 방정식은 숫자의 수열을 정의하는 방정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x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은 10이다. 그렇죠? 그럼 얘는 n이 1씩 증가하게 되면 이제 10씩 증가하는 함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런 차분 방정식의 표현법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걸 알았고, 그거를 급수 형태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k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요거는 뭐 좌우변이 같다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개수 ak하고 bk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AK, BK의 개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 차분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은 차분 방정식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차분 방정식의 선형, 비선형, 그 다음에 제차, 비제차, 또 이게 몇 차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는 방법은 미분 방정식일 때하고 뭐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형태가 다르니까 그냥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예제는 좀 이따 풀고 그 설명을 먼저 할게요. 책에 352페이지인가 그 설명이 지금 진행하는 설명이 352페이지 밑에 부분에 352페이지 밑에 부분에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이제 값은 비선형이에요. 계속. 그렇죠. 항상 비선형 함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선형, 비선형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요까지 됐죠. 다음은 차수가 차분 방정식의 차수에 대한 정의는 종속 변수 안에 가장 높은 변수, 독립 변수하고 가장 낮은 독립 변수 사이의 차이를 차분 방정식의 차수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은 차수가 얘는 2차하고 얘는 1차고 얘는 0차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가장 높은 게 2차고 가장 낮은 게 0차니까 2-0이니까 걔는 2차 차분 방정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차분 방정식의 차수는 2차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또 요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방정식 가장 높은 게 얼마예요? n 플러스 2. 얘는 n-1이죠. 얘는 n 플러스 0니까. 그러면 얘는 뭐예요? 2 마이너스 1이니까 3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3차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0차수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독립변수가 한 번만 나오는 차분 방정식을 우리가 0차수라고, 그러니까 비순환 그 차분 방정식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나오고, 얘는 그냥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이산신호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비순환되는 차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차수가 0차고 비순환 차분 방정식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다음은 그 동차, 비동차 차분 방정식은 종속 변수를 왼쪽으로 다 정리하고 이산항이 포함되어 있는 종속 변수를 다 왼쪽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변이 제로면은 동차, 우변이 제로가 아니면 비동차,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동차 차분 방정식, 얘는 동차 차분 방정식,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2차, 얘도 마찬가지로 2차.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요 개수, 차분 방정식의 n의 n 플러스 1항의 그 종속 변수의 개수 3n이 되는 거예요. x의 n-1 종속 변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차분 방정식에서 xn하고 x-1의 차이점은 xn과 xn-1의 차이점은 n 다음에 n-1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시간 지연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차분 방정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선형, 비선형, 차수, 동차, 비동차 이런 개념을 살펴봤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차분 방정식이 이제 정의가 되면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예제 9번을 보면 차분 방정식이yn에 마이너스 3y에 n 마이너스 요건 이제 2차 동차 차분 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차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은 해를 구하는 방법은 요 조건이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고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 차분 방정식은 n은 0, 1, 2부터 무한대까지 대입을 해서
y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그게 이 차분 방정식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n은 1일 때, n인 제로 때, n이 제로일 때 y의 제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3에 y의 제로 마이너스 1 얘는 뭐예요? y의 제로 마이너스 3에 y의 마이너스 1 y의 마이너스 1은 여기 정의에서 얼마나 그랬어요? 1이죠. 그럼 얘는 y의 제로 마이너스 3에 3이 되는 거죠. 얘는 얼마야? 준식에서 제로라고 정의가 됐죠. 그렇죠? 그럼 y의 제로는 얼마예요? 3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또 n이 1일 때는 y의 1은 마이너스 3에 y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y의 1 얘는 마이너스 3에 y의 제로죠. 그쵸? 얘는 얼마예요? y의 1 마이너스 y의 제로가 3이었잖아요. 3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y의 1은 얘는 3 곱하기 3 얘는 9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n은 제로일 때 y의 제로는 3 n은 1일 때 y의 1은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열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n이 2일 때는 y의 2는 마이너스 3에 y의 2 마이너스 2 얘는 y의 2 마이너스 3에 얘는 y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3에 y의 2에 마이너스 3에 y1이 뭐예요? 9였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y의 2는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수열이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y에 대해서 일반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y에 대해서 여기서 y의 n은 얼마예요? y의 n은 3 y가 제로일 때 3이 정의가 되려면 n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얘는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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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승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일반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쵸? 요거에 이게 수열이라는 거를 표현을 하려면 뭐라 그랬어요? 위에 n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게 이산신호 제로부터 n이 무한대까지 정의가 될 때 3 곱하기 3의 n승의 u의 n 이런 형태로 요 방정식의 해가 요 차분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분 방정식이 주어진 해를 구하는 방법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예제 10번도 마찬가지로 풀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3, 5, 27, 8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UN은 아까 얘기했듯이 UN은 1 단위 계산함수의 이산신호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값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다음은 예제 10번 같은 경우에 차분 방정식이 yn 마이너스 2분의 1에 y의 n-1이 xn 형태로 되고 xn 값은 델타 n, 델타 m은 뭐라 그랬어요? 단위 임펄스, 이산 단위 임펄스 신호라 그랬죠. 그게 값은 이산 값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조건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다. 그렇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차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은 0부터 1, 2, 무한대까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y의 n이 1일 때 n이 0일 때 y의 0 마이너스 2분의 1에 y의 0 마이너스 2 얘는 x의 0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단위 계산함수니까 x0는 0일 때만 1인 거죠. 그렇죠. 단위 임펄스 함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x02가 얘는 1이 되는 거죠. 아무튼 1이 되는 거죠. 얘를 정리하면 얘는 뭐예요? y의 0 마이너스 2분의 1에 y의 마이너스 1. 얘는 y의 0 마이너스 2분의 1에 y의 마이너스 1은 얼마로 정의가 됐어요? 0으로 정의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y의 0가 됩니다. y의 0는 얼마예요? 1인 거죠. 그렇죠. 1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n이 0일 때는 y 0는 1이죠. 1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y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y의 1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얘는 x의 1이죠. x의 1은 x가 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가 된다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는 y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얘는 y의 0 y의 0는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y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가 0가 됩니다. 그럼 y의 n이 1일 때는 y의 1은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분 방정식의 해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해주면 돼요. n은 2일 때는 얘는 일반식을 두 개 갖고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해보면 n이 2일 때는 y는 2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y의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는 요또 제로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x가 제로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다시 안 써도 y의 2 마이너스 2분의 1에 y의 1이죠. 얘는 뭐예요? y의 2 마이너스 2분의 1에 y의 1이 뭐였어요? 아까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결국은 얘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y의 2는 뭐예요? 4분의 1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열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계산 안 해도 n이 3일 때는 y의 3은 얘는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얘를 일반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n이 무한대까지 진행이 되면 y의 n은 얘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2분의 1에 제로면은 1이니까 2분의 1에 n이 1일 때는 2분의 1이고 그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에 n승의 이렇게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게 요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차분 방정식의 해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 풀이 과정은 뭐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다음은 예제 1번을 보면 xn이 상수 a 곱하기 2의 n승이 되는 이렇게 해가 있어요. 어떤 방정식의 차분 방정식이 해냐 하면 요 차분 방정식의 해예요. 요 차분 방정식의 해가 요거다. 그거를 증명하라. 그쵸? 그러니까 해를 구한 해가 실제 그 방정식이 해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검산을 하려면 이제 직접 대입해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 수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검산하려면 얘는, x의, 요 방정식에, x의, 그, 요 방정식을 대입을 해줘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x의 n이 a의 이게 a의 2의 n승에 해당이 되는 해를 원식에다가 준식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x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a의 2의 n승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n 플러스 1은 얘는 뭐예요? 2의 a의 2의 n승이잖아요. 근데 얘는 a의 2의 n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요거니까, 원식에다가 또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에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에 x에 n은 얘는 뭐예요? a에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x에 n인데 xn이 요거잖아요. xn이 요거잖아요. 그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거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2에 a에 2에 n승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나 같잖아요. 그렇죠? 제로가 되는 거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 방정식의 해다, 주어진 차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 n이 제로일 때 2라고 하면 대입을 해주면 x 얘를 해에 대입하면 x가 제로고 얘는 a에 2에 제로고 이게 2인 거죠. 결국은 여기서 a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특수의 x의 n은 2의 2의 n승이니까 2의 n 플러스 1 그쵸. 요거의 u의 n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뭐 나눠 써도 그러니까 상수하고 이제 구분해서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쓰지는 않고 주로 이렇게 쓴다. 요거를 un이 빠졌는데 요런 타입으로 많이 써주면 그쵸? 요런 형태로 요 방정식의 특수해를 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분 방정식은 주어진 조건을 하나하나 대입해주면 해를 구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복잡해지면 시간이 일반식을 구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복잡하게 이제 될 수가 있게 되는데 또 지금은 이제 간단한 함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을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뭐 복잡한 함수가 있으면 이제 계산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지고 그거를 n부터 계속 이제 대입해서 풀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z 변환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수적으로 계산 요 이산 방정식을 차분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변환시켜서 풀기 위한 게 z 변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차분 방정식 해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은 16.4절에 Z 변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Z 변환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차분 방정식에 이제 대치되는 방정식이 이제 미분 방정식이죠. 그럼 그 미분 방정식을 독소 평면으로 S 평면으로 변환하는 게 라플라스 변환인데 라플라스 변환 수식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시간 함수를 그쵸? 시간 함수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시간 적분 해주면 그게 s 평면으로 이렇게 변환이 됐잖아요. 그쵸? 이게 라플라스 변환이죠. 그쵸? 네. 근데
차분 방정식도 그런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수식이 요거예요. 요게 이산 신호잖아요. 그쵸? 이산 함수잖아요. 차분 함수잖아요. 차분 방정식. 차분 방정식 곱하기 z-k를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 범위에 대해서 z변환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게 뭐예요? z평면으로 변환이 된다. 그게 z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정식이 이제 주어지면 요 계산을 하게 되면 z변환을 쉽게 할 수가 있네요. 라플라스 변환처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z변환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요 공식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서메이션을 전 범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변환하는 거는 양방향 z변환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까 차분 방정식은 뭐예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변환 적용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될 때는 그거는 단방향 z변환이라고 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어떤 이산함수가 있으면 그거를 z변환 구하려면 이렇게 요 계산 과정을 거쳐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차분 방정식을 요 z변환 한다 그래서 해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역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산을 좀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역변환을 하면 뭐예요? 이산함수 fk에 대한 어떤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 z변환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근데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z변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게요.